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팽민정입니다. 4월부로 제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뭐 현재장을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 코인에 대한 약간 공부라든지 약간은 다른 사람들이 안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노려서 저는 내용을 찍고 있고, 뭐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좀 약간 설명을 하자면, 니어 프로토콜이 좀 올랐죠. 제가 한 절반 정도의 초신성 테마라고 설명을 드렸던 코인인데, 뭐 니어 프로토콜의 차트가 좋고 뭐 아니면 기술력이 좋고 이걸 떠나서 이제 DCG의 베리 실버트가 한번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준비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종목이 니어 프로토콜,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니어 프로토콜은 바이낸스에서 이 트윗 이후 또는 좀 상승이 크게 나와서 현재 전고 위치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CG의 이 트윗이 있은 직후에 오른 점도 있지만 과거 차트를 보면은 꽤나 이렇게 잘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사실 니어 프로토콜이 반초신성 테마였고 저는 초신성 테마의 가장 핵심은 연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성에 대해서 뭐 어떤 기술이 있고 그런 건 좀 나중에 보고요. 일단은 현재장에서 이 암호화폐의 연결성을 지향하고 제가 생각하는 초신성 테마에 뭐가 있는지 일단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고 나중에 나올 영상에 대해서 그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총 순위로 나열이 되어 있고 당연히 솔라나가 있고요. 그래서 초신성 테마의 첫 번째 솔라나 있고, 그다음에 루나, 아발란체, 닷도 포함을 시키고 싶지만 약간 연식이 좀 오래돼서 일단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절반 정도라고 봤었던 니어가 있었고, 그리고 매틱도 있습니다. 아톰도 있고요. 다만 이 연결성에 대해서는 매틱은 좀 약간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그래도 갖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또 절반 정도로 생각하는 알고랜드가 있고요. 다만 이 코인은 약간은 추세가 조금 안 좋긴 하는데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보면은 일단은 이런 종목들도 넣어줄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제가 공부하지 않았던 종목들이라서 뭐 헤데라, ICP, 인터넷 컴퓨터와 엘론드, 엘론드 골드, 이 종목들은 그저 이런 코인이 있다쯤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팬텀이 있고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나 코인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좀 살펴봤는데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넘어가면은 시총이 좀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체크를 할 때 미나까지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신성 테마라고 불러드린 것들은 기술력이 좋고 또 나온 지 얼마 안 된 코인들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업비트 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 여러분들 그냥 업비트 키셔서 특정 종목 누르신 다음에 업비트에서 기존에 없었고 약간 22년도 초나 21년도 말에 상장된 코인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냐면 업비트에서는 상장 빙하기라는 게 있었고요. 이게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제도권 안에 들어서기 위해서 약간 은행과의 문제가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장을 약간 안 시키던 시절이 있었고요. 다만 그 시절 이후에 상장된 코인들은 대부분 미래가 유망한 코인들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초신성 테마에 해당하고요. 뭐 누사이퍼 등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아발란체가 있고요. 또한 솔라나 이 상장 시기에 보시면은 21년도 말에 이렇게 상장이 되어서 일단은 초신성 테마의 대표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발란체와 솔라나 외에도 오늘 최상위에 있는 니어 프로토콜이 있고요. 알고랜드가 있습니다. 아발란체라 솔라나는 초신성 테마의 대표격이고 알고랜드와 이제 니어 프로토콜은 절반 정도 초신성 테마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니어 프로토콜은 차트가 좋은 형태에 해당하고요. 아까 테더 차트를 보여드렸죠. 지금 전고 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고랜드는 조금 차트가 우상향하는 기분이 없습니다. 자, 알고랜드랑 니어 프로토콜은 어떻게 봐야 되냐? 절반짜리로 봐야 되냐? 아닙니다. 이런 코인들이 상승이 나와서 상승한 위치에서 그냥 곧바로 꺾이지 않고 그 위치에서 이런 횡보고 이런 약간 매도세를 버티고 안정적인 가격을 마련해 준다면은 저는 그 절반도 이제 100%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2년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고 있어야 할 포트에 준비해야 될 코인들은 이런 투신성 테마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약간 들고 있어도 되고 많이 들고 있어도 되는데 일단은 이런 코인들이 왜 뜨고 왜 이런 장세가 나오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초신성 기술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한 부분은 뭐 TPS, 전송 속도라든지 아니면 수수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더리움보다 솔라나는 월등히 빠르고요. 그리고 뭐 에이다도 있지만 아발란체를 보면 월등히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정할지 말지 고민했던 폴카닷도 그렇고 방금 나온 알고랜드도 이더리움보다 훨씬 높은 이 TPS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봤던 게 수수료인데요. 이더리움 자체는 사실 이제 POS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강세장에서 가스료 해결이, 그러니까 수수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수수료가 낮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발란체도 수수료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이 자료가 좀 약간 과거 자료일 수도 있어서 이것보다 약간 저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폴카닷도 그렇고요. 알고랜드도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전송 속도와 뭐 수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뭐 탈중앙화나 아니면은 뭐 다른 요소들은 과거에 봤었던 요소이고, 여기서는 확장성이라고 나오죠. 이 확장성에 대해서도 보는 점이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에이다 이런 것들은 낮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라서 약간 초신성 테마에 넣기는 약간은 애매하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 표에 나오는 폴카닷은 제가 고려했을 때는 확장성은 좋은데 저는 폴카닷쯤은 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초신성 테마에는 이러한 점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기술력 중에 좀 핵심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초신성 테마를 말씀드릴 때 레이어 1이고 이 코인들은 이더리움에 약간 파일을 나눠 먹는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를 좀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트코인의 제장은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이 수수료가 막 비싸지고 막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더리움을 대신에 어떤 코인이 나오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사이드 체인으로 불리는 약간 롤업 기술에 있어서도 약간 용어가 어려운데 일단은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롤업이라는 기술도 영지식 증명을 차용을 할 거냐, 그래서 폴리곤도 포함이 되는 거고, 하지만 반대로 약간 낙관적인 증명, 옵티미스틱 롤업을 할 거냐, 그래서 오미세고가 있는 거고 이제 보바 네트워크로 바꿨죠. 이런 것들도 저는 기술력 면에 있어서는 초신성 테마에 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초신성 테마가 수급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사실 이더리움의 파일을 나눠 먹는다라는 싸움이 되는 거고, 일단 첫 번째는 자신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더리움의 문제점을 해결하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더리움에 너무 약간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야, 나는 영지식 증명 활용해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대신 돌릴래. 그러니까 약간 기술 싸움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일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단순히 엄청 많은 설명을 하기보다 기술력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점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림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라는 설명을 할 텐데요. 이건 매번 바뀌는 상황이긴 하지만 루나가 약간 수급을 많이 받았죠. 전고도 갱신을 하고요. 대세는 지금은 현재는 루나인데 루나가 약간 인맥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발란체는 연결이 됐고 곧 있으면 아톰도 새로운 소식, 그러니까 코스모스도 새로운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계속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디파이, 아발란체 생태계에는 디파이, 월렛, 또 NFT 코인들이 각각 위치를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에 해당하는데, 이 생태계를 이제 루나 생태계, 뭐 앵커, 코스모스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죠. 그래서 뭐 디파이 있을 것이고 덱스류 있을 것이고 또 뭐 NFT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생태계를 연결함을 의미합니다. 뭐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허스키 아벡스에서 이제 뭐 차이 앱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루나에서 UST로 바뀌고 UST에서 USDC 아발란체 USDC로 바뀌고 또 거기서 뭐 다른 코인들도 이렇게 전송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아발란체에서 이제 루나로 생각을 하시고요. 연결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발란체랑 루나 연결되고 그 안에 생태계에 해당하는 놈들도 같이 연결이 된다. 이 딱 한마디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은 뭐 루나, 아발란체 그런 코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초신성 테마는 각자가 다 이런 확장성을 부여하고 있고 각자가 이제 연결성을 이제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톰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연결이라고 하는 놈은 나 자신의 그러니까 아톰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을 할 때 하나가 도움을 주고 이제 거기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기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코인을 보시고 기술력에 대해서 이 코인이 지향하는 바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확장성이 높음을 이걸 지향을 한다면 앞으로 22년도에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세도 그에 맞게 약간은 좀 미비한 장세에 있어서 확장성을 부여하는 코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아보지 않았던 카이버 네트워크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덱스류로서 약간 확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덱스는 이 약간은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들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거래소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도 약간은 벗어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이나 2주 전에 루나의 수급, 이 거래대금이 어디론가는 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니어 프로토콜로 향한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다만 니어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솔라나나 아발란체 이 차트 보시게 되면은 아직 큰 상승이 안 나왔어요. 그죠? 솔라나도 그렇고 아발란체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고점이 높은 상태로 네, 고점이 약간 높은 상태로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점 갱신하지 않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트 또는 코인을 준비하실 때는 적어도 하나쯤은 포트에 이 확장성을 부여하고 있는 코인들을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 저는 그 코인이 뭐 단타성도 좋지만 스윙이나 장투 형식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업비트에서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미나도 있는데 미나는 저는 안 들고 있는데 일단은 초신성 테마에 속하니까 이 차트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볼 수 없는 영상도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본다면은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